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예고하기를 아주 강도 높게 김민석 후보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그 송원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공당의 대표가, 그리고 공당의 어느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국민의 세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세비를 받는 사람이죠. 공간도 국민들이 제공한 공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공의 이익이 들어가는 것이죠. 인사청문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을 선정해서, 즉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합당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리고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올바른가에 대한 것을, 그리고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과거의 삶으로서 직면에 반취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럴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권자도 국민의 그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력이나 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인사 검증을 하시는 청문위원들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수위도 좀 조절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어느 한 마을에 그 면장을 뽑거나 그 리단위의 통장을 뽑거나 뭐 리장을 뽑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 대사를 이제 갓 대통령이 된 초기에 국무총리를 이 인사권자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되 뭐 좀 주의하라는가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그걸 국민들 앞에서 이제 주지시키는 자리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아니면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들고 왔어요. 재산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우리나라 평균 자산가, 평균 자산 국민 평균 자산보다 많다. 그리고 턱없이 많다. 아니면 직업이나 뭐 과거 이 부모님들의 재산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재산이 턱없이 많다라든가, 또 재산 형성 과정이 이제 신고가 돼 있으면 그 신고된 근거로 했을 때, 신고된 내역을 봤을 때 이제 터무니없이 증가됐다든가 이랬을 때 이 인사검증이 필요하겠죠. 재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김민석 후보는 불행한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균 자산이 이 평균 1인당 평균 자산보다 낮아요. 우리가 1인당 평균 자산이 얼마로 나오느냐면요, 약 한 4억 원입니다. 4억 원. 챗GPT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억 원 정도고,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중위수라고 있어요. 중위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 총 자산을 이제 인구수로 나눈 것을 평균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중위수라는 것이 있어요. 중위수라는 건 뭐냐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냐? 1억 한 6천 됩니다. 챗 GPT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지금 2억 6천인가를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2억은 그 정치 자금이라는 거예요. 정치 자금이 왜 2억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6천만 원이 자선이, 서울에 거주하는, 그리고 50대인가요? 그분이 몇 학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고 지금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정치 활동도 꽤 유명한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의 전도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 DJ에게서 이제 픽업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꽤나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또 다양한 곳에서 경험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자산이 2억이 안 된다. 정치 자금을 빼서는 1억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거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민주당 계열의 말하자면 진보 정권이 세력을 잡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 도덕성에 무슨 큰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공직자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의 총리 후보의 청문회 할 때의 수위를 맞춰서 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공직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할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전 정권의 아니면 전 임기의 국무총리, 예를 들면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덕수 총리는 참 이 자산도 많기도 하지만 참 그 공직자로서는 참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인사청문 자리에서 나왔죠. 그건 뭐냐면 이분이 공직을 다 마치고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해서 주미 대사 우리나라 주요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앤장인가요? 김앤장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 회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면서 그 비용으로 얼마를 줬느냐?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위 공직자가 그냥 컨설팅 하는데 20억을 준다고요? 뭘 했는데? 20억의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채용했으면 20억을 벌어서 20억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한 50억을 벌어가지고 20억을 준다든가 아니면 30억은 최소한 벌어가지고 2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면서 20억을 벌었겠냐고 30억을 벌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검증해야 되죠. 뭘 했느냐, 아주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김앤장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김 회장이 있으면서 맡았던 일, 이런 것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씨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한덕수 전 총리가 김앤장에서 받은 20억을 능가하는 문제거리, 소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인사청문회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떠든 사람이 누구냐면 주진우 의원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인사청문회가 서로 공평해야 된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때 보수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용인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봐주고 어느 때는 안 봐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기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증할 시간도 많고 사람들을 접촉할 시간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중요하고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내에서 강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나마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일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 발탁이 되죠. 또 선거 과정에서 말하자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요로 입각할 확률이 높죠. 능력만 된다면.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정치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덜할 거라는 기본 가정이 필요하고 검증해봐가지고 크지 않으면 넘어가야죠. 무슨 마을에 뭐 리장 선거 하는데 무슨 뭐 부의금이 얼마 받았느니 뭐 출판 기념회 돈 얼마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진우 의원 참 좀 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걸 법으로 딱 정해서 이 인사검증을 하려면 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인사검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아예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인사검증을 하던가요. 이틀 동안 인사검증 하는데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는 것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뭐 도덕적으로 무슨 뭐 큰 흠집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 그러지 말고 이 국가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정치라도 해야죠. 그 인사청문으로 왔으면 내가 이 정도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도 해야죠. 그건 뭡니까? 그리고 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뭐 그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18년간 정치 야인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이분이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이해창 후보를 이기려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정몽준과 단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서 좋습니다. 뭐 그 단일화 운동을 이렇게 나섰는데 이분이 정몽준을 선택해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나의 술수로 보는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 당시에 18년인지 19년 전이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2002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때 2002년에 정치 수준이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픽업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 정치를 DJ가 하다 보니까 이 술수가 많이 늘은 거예요. 술수 정치. 이제 숨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몰래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몽준을 선택했는데 이 정몽준을 선택했다는 건 제가 보건대 대단히 큰 패착이고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그걸 국민들이 잊어먹기도 하고 또 지금 요새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그 당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천하잖아요. 미천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만만하고 뭐 대학교도 못 나오고 뭐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사실을 봤으니 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탐탁지 않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국가에 그 쓰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분골쇄신 열심히 해서 과거에 국민들에게 진 빚이나 이런 것들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라는 건 곧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야당의 시간에 이제 미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굉장히 쪼들리고 있는 사람인데 양복 CF 광고를 찍었거든요. 이 사람이 좀 인물도 잘나고 몸매도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양복 입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게 돈이 좀 꽤 되는가 보죠. 한 2억 넘는 돈인데 이거를 이제 그 소년가장이나 그 북한 어린이들 돕는 재단에다가 이걸 전액을 다 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쉽지 않죠. 자기 돈이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쓰는 입장인데 그걸 자기가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하지 않고 벌었다고 해서 불로두기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언뜻 전액을 다 기부를 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이 처갓집에서 돈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가져다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와이프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면 끝난 거죠. 재산 형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여자 집안에서 돈을 가져다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썩 그 생활이 편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제가 와이프 집안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와이프가 몰래 가져다가 돈을 쓴다. 이러면 이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뭔 일을 해도 했겠죠. 내 능력이 있어서 한덕수처럼 내 능력이 5인데 한 10 있는 것으로 채가지고 어디 김앤장 같은 데서 가고 그래서 아는 정치인한테 좀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좀 비루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이름도 이렇게 거명하던데 그렇게 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 게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혜택을 줬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비판해야죠. 당연히 비난받아서 마땅하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인사청문회를 주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강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면 친일 발언, 친일 행적, 재산 형성 과정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모적인 인사청문회 말고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했겠네요. 인사청문회를. 그러니까 이 오후 청문회 또는 내일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좀 생산적이고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이라 그러면 보수 세력이 바라보는 그 국민 민생 부양이라고 하는 것, 경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서울 지금 강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가 상승, 좀 집값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좋을지, 뭐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서 대한정당, 수권의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